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1월 16일 월요일 오후 6시 12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2,570만원대까지, 자, 주말 사이에는 이제 나스닥 시장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횡보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주말이 지나갔는데, 자, 요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고점 갱신을 해주고 그걸 그대로 다시 내렸습니다. 그대로 다시 내렸다는 거는 일단은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그리고 이제 하방 추세를 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기도 한데, 일단 그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볼 것이고, 일단 이 비트코인의 일봉의 형태를 딱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올려주다가 지금 이틀 연속 음봉이 조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이런 형태의 음봉 윗꼬리 캔들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게 좀 꼭지점에서 많이 나오는 또 패턴이기도 합니다. 직전의 고점에서도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리고 이런 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윗꼬리 달리고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좀 되돌림, 지금 2060만원대부터 쭉 올라온 거에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여기 지지라인까지는 한번 쭉 밀렸다가 다시 한번 좀 길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좀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접어들 수도 있다. 충분히 조정이 나올 만할 만큼 좀 그동안에 이제 급격하게 올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갔던 구간의 알트코인들도 뭐 이제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이제 많이 쭉쭉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와줬던 모습인데, 알트들도 살짝 이제는 그 추세가 조금 꺾이는 그런 모양새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크게 반등했던 솔라나라든지 앱토스라든지, 앱토스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올려치면서 여기 시가 부근까지 회복을 해주는 상당히 강력한 좀 반등을 보여줬고, 스테픈이라든지 IQ라든지 이런 코인들도 지금 보시면은 그 약간의 이제 상승세가 조금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럼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살짝 이제 꺾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알트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중에서도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던 모든 코인들이 다 그래도 반등을 어느 정도 쳐주는데, 어느 정도 리플만 반등을 좀 못해준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좀 독자적인 랠리를 좀 보여주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리플이 증권으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리플에 이제 대형 호재가 작용을 함으로써 리플 단독 상승 랠리가 또 펼쳐질 수 있는 재료가 이런 SEC와의 소송 마무리겠죠. 빠르면은 이제 1분기 중으로 결과가 좀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약식 판결까지도 지금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구간에서처럼 한번 위로 올려주고 내렸다가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여기도 한번 올려주고 내렸다가 좀 이런 식의 상승을 하면서 한 1,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우리가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때 랠리는 이제 리플 단독 랠리로서의 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리플 도지,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이런 코인들은 알트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제 조금 단독 랠리를 보여주었던 과거에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요때 이제 프랙탈과 같은 모양새가 한번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대형 재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재료도 없이 지금 단순히 이제 비트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갔다가 도로 이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괜한 이제 돈 낭비겠죠. 이런 쓰잘데기 없는 무빙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더 힘을 비축하다가 소송건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가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번 펌핑에서 리플만 제대로 좀 힘을 못 썼기 때문이고, 다 올라가는데 왜 리플은 못 올라갈까, 나중에 혼자 올라가려는 게 아니냐, 좀 그런 의심도 좀 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를 좀 더 살펴보면 일단은 지금 이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쭉 들어 올린 게 거의 한 31% 정도의 상승을 굉장히 단기간에 좀 보여줬습니다. 이때부터 거의 2주간 쉬지 않고 계속 올린 거거든요. 2주 동안의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 여기 저항 자리가 여기서 이제 쭉 크게 빅쇼트가 빠졌던 FTX 사태 때 고점을 찍고 다이빙을 했던 이 구간까지 일단 지금 저항을 정확하게 맞고 일단 음봉을 띄워주고는 있어요. 아직 일봉이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음봉으로 확실히 마무리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일봉상 고점에서 이런 윗꼬리 음봉 마감을 하면은 일정 부분 조금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롱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이 20.55K, 그러니까 2551달러 정도가 여기서 지지받았던 구간이죠. 지지를 잘 받았고, 여기서 푹 내려박았지만 그대로 위로 천장으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런 휩소성 무빙을 제외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이 구간을 잘 지지를 하면서 이탈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놀아주면서 이걸 깨지 않고 고점을 살살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면 한 번 더 롱으로 칠 수 있겠지만, 만약에 2550달러를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지지라인은 여기 저점 찍었던 구간 2225달러가 되겠죠. 여기를 만약에 다시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어떤 쌍바닥 반등은 잠깐 이제 기대는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린 거에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가 있고, 많이 나오면 절반 자리까지 되돌림을 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저점 자리를 굳이 다시 내려온다는 건 여기서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또 19K 그때는 이제 지지를 봐야 되는 구간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고, 지금 12시간 본 캔들도 이런 형태의 음봉 마감하게 되면은 이게 보통 직전 구간에서도 천장에서 나온 거거든요. 천장에서 이런 식으로 빠지죠. 이런 식으로 빠졌을 때 여기 고점 대비해서는 11% 정도가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11% 정도가 여기서도 또 좀 비슷하게 빠져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역시나 19K 정도까지는 좀 밀리는 그런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차트를 좀 크게 봤을 때 이런 저점 바닥권에서 바닥을 이렇게 메워주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후에는 우리가 좀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어도 재차 고점 돌파가 나오면서 이 대추세, 주봉상의 대추세 자체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돌아나가는 형태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40K 이상이지 않습니까? 여기 40K, 거의 48K 정도 되는 라인인데, 이 정도의 큰 골매우기가 또 들어가는 과정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이 사실 역대급 바닥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 반등으로 그대로 디귿자로 메워졌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제는 살짝 조정 나오겠지만, 왜냐면 첫 번째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급등이 좀 심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밀리는 거는 조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한 10% 정도의 조정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 이제 반대로 되는 구간, 이거랑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봤을 때 여기서 한번 눌러주는 움직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컵핸들로 뚫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 맞고 또 뚫고, 그 다음에 여기겠죠. 여기 32K 저항까지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또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중간중간에 눌림은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큰 추세 자체가 이제는 조금 상방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고, 그런 관점을 보는 이유는 이런 과거 패턴, 여기도 메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메우고 더 높이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을 항상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우상향하는 기조로 가지 않겠냐,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숏이 유리했던 장세에서 롱이 유리한 장세로 서서히 흐름 자체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숏 조정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이후에 눌림에서 이런 구간에서는 좀 이제 현물이라든지 알트도 괜찮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조금 알트들은 조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비트를 이제 저배율 뭐 5배라든지 10배 정도는 충분히 괜찮을 수 있거든요. 분할로 접근을 그것도 해서. 그래서 이런 눌림에서 어느 정도 또 롱을 모으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돌파하면서 쭉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조금 움직임을 통해서, 그래도 올해는 비트가 30K 정도는 찍어주는 그런 흐름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 정도의 지금 단기 상승 랠리였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우리에게 좀 갖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펌핑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웬만큼 올라가고 빠지던 직전의 패턴들, 이런 패턴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올리고 그대로 다 뺐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올리고 또 빼겠지, 이런 심리에서 숏을 많이 잡았는데, 무지막지하게 들어올리면서 숏을 상당히 많이 지금 스퀴징이 나온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제 들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들어올리면 이런 정도의 조정이 나오고 다시 이런 식으로 뚫고 나가죠. 여기도 마찬가지, 들어올리고 약간의 이제 조정 나오다가 뚫고 나가는 이런 흐름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저항 자리가 사실 워낙 센 저항 자리입니다. 엄청난 하락의 시작점인데 여기까지 회복을 했다는 거는 이제 저항 맞을 만큼 올라온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되돌림 이후에 또 위로 쳐올리는 이런 그림이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비트의 흐름은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후에 전고를 뚫어내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2월 1일에 FOMC 연준에서 이제 처음으로 베이비 스텝 25bp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2월 1일이면 요때까지의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나오다가 베이비 스텝 밟으면은 사실 상승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베이비 스텝이라는 거는
25bp를 올렸다는 건 다음 금리 인상 때는 0bp, 금리가 동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 이번 CPI 비문에서 상당히 크게 올렸고, 충분히 2월 초 정도까지 약간 이제 눌림의 기간 나올 수 있어요. 지금 1월 16일이기 때문에 한 2주 정도의 눌림 기간 나오고, 이후에 한번 이제 강한 반등, 그리고 좀 횡보하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시장이 이런 우상향 흐름으로 가려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에 자금을 빨아들여서 물가를 강제적으로 낮춘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가게 되면은, 자, 그 이후에는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표심 잡기라든지 서민 정책을 추구하면서 이제 돈 풀기를, 이제 돈을 쫙 풀어놔야 다음 선거에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 풀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돈이 다시 시중에 흘러 들어오고 시장에 돌면서 물가는 쭉 떨어지던 물가의 어떤 하락률 자체가 점점 낮아지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 CPI 발표할 때마다 CPI가 낮아지고 있지만, 이게 이제 수평으로 가면서 이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투자 시장들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물가가 잡히게 되면은 미국 정부, 바이든 정부에서도 다시 돈을 풀 것이다. 그리고 돈을 풀게 되는 시점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투자 시장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거에 이 비트코인 시장 상황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롱은 길었다. 롱은 길거든요. 숏은 짧았죠. 이런 롱으로 길게 가는 이런 우상향 기조가 사실 지금이 여기일 수 있거든요. 우상향 기조의 시작점이 지금일 수 있다라는 좀 그런 관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는 우상향을 할 때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이 안에 파동이 있다. 이런 식으로 파동을 주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또 숏을 잡을 필요가 있고, 이런 자리 눌림에서는 롱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 오랫동안 좀 지켜줘왔던 이 라인이 깨지게 되면은 밑으로 여기까지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만큼의 고점, 그리고 기존의 고점을 이런 식으로 쭉쭉 여기서부터 쭉쭉 밀어 올려왔는데 각도 자체가 지금 옆으로 누웠죠. 그리고 눕혔다가 가는 척 했다가 다시 내렸어요. 가는 척 했다가, 지금 여기 보면 가는 척 했다가 내렸기 때문에 상승 지지 하락의 패턴으로도 충분히 좀 빠질 수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 19K 지지 여부까지는 우리가 조금 공통 숏 구간으로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라인 깨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숏으로 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이 어느 정도 또 나오게 되면은 다시 또 롱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요 지지 맥점 자리를 잘 분석을 해서 그때그때 맞는 이제 대응 방법으로서 조금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정도로 높이 올려친 자리에서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캔들의 형태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 저항 자리까지 올려쳤기 때문에 충분히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기 타점이 나올 때마다 좀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매매를 좀 단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직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 3시 22분에도 숏을 잡아드렸어요. 3시 22분 요때 고점 자리 돌파부터 이렇게 빠지는 추세에서 숏을 드렸고, 결국에는 이렇게 빅숏으로 빠졌습니다. 하락 2파동을 노리고 들어간다. 여기서 하락 1파가 나왔고 2파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3파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구간에 근접하게 되는 이런 주요 매물 구간 21K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급격하게 올랐을 때 숏을 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윗꼬리 형태에 달리고, 이런 식으로 윗꼬리 음봉 마감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또 숏을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방을 또 먹을 수가 있는 구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번 더 내려 찍는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는 또 단기 반등 롱을 봐야겠죠. 여기 이제 쌍바닥 자리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튕겨져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또 롱을 치는데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걸고, 우리가 이제 주요 변곡점에서 손절을 잡고 매매하는 게 안전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점 나올 때마다 최대한 저희가 안전하게 좀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진입했던 숏 자리 이렇게 크게 빠진 거 외에도 지금 오늘도 10시 19분 숏 진입해서 수익이 났고, 12시 19분에도 롱 진입해서 수익이 났고요. 어제도 일요일 저녁 9시에도 숏을 타서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주말이고 밤 시간대고 상관없이 저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는 최대한 좀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타점이나 차트 분석 내용들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실시간 정보방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1달러에 1235원입니다. 달러가 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달러도 여러분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고점 자리와 여기서 한번 딛고 크게 올린 자리, 굉장히 중요한 맥점 포인트거든요. 자, 이 구간에서는 달러도 사실 이런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떨어질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이런 단기 반등을 어느 정도 좀 주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거든요. 이 구간에서 내리고 살짝 올리고 이런 식으로 단기 반등을 주면서 빠지는데, 달러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게 되면은 투자 시장은 또 하락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반등을 하게 되면 투자 시장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구간에서 달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딛고 좀 크게 올린 자리, 그래서 한번 밀었다가 여기서 올리고 올린 자리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이 구간에서 약간 이제 기술적 반등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또 빠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요 정도 반등에도 시장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비트 같은 경우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달러가 반등하면은 비트는 좀 빠질 수도 있다. 그걸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번 상승 반등에서 비트코인에 반등할 때 기관 자금의 유입은 없었다라는 분석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가 21K까지 상승하는 동안에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장외 거래,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장외 거래를 통해서 눈에 띄지 않게 매수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것도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미국의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역헤드 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25K까지, 그러니까 살짝 눌리고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죠. 제가 아까 했던 말이랑 조금 통하는 얘기인데, 자, 바로 이 구간에서 지금 크게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눌러놓고 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한번 눌러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역헤드 숄더 패턴, 어깨, 머리, 어깨를 그리고 튕겨져 올라가는 이런 이제 바닥권에서 나오는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어도 이후에 눌림 이후에 더 크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도 이 패턴에 대해서는 큰 방향성은 이렇게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눌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올 대로 올라온 지점에서의 롱은 우리가 조금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 그리고 이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숏으로 어느 정도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점, 1주에서 2주 정도의 숏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고, 반등 시점은 2월 2일에 있는 FOMC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또 반등이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의 형태가 중요한데, 오늘 일봉 마감을 이런 식으로 지금 음봉 윗꼬리 마감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사실 단기 고점에서 나오는 형태가 좀 되거든요. 단기 고점에서의 음봉 윗꼬리 캔들은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물론 일봉 마무리 되려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 형태로 끝나게 되면은 이후에 좀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특히나 이때 찍었던 고점 자리, 지금 신고점 갱신을 한 거거든요. 지금 오늘도 신고점 갱신을 하고 좀 눌린 건데, 여기서부터 다시 들어 올려서 이때처럼 여기서도 보면 팍 내려찍고 들어 올리고 곧 돌파하고 돌파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패턴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 내려찍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돌파하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상승 지지 상승의 패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올려치기, 위로 한 5%에서 10% 정도 더 올려치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캔들의 모양 마무리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일봉의 캔들 마무리 형태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이후에 이 윗꼬리를 또 잡아먹는 양봉으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실 한 파동 더 위로 올려친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는 이제 22에서 23K 정도까지 올려치고 빠지는 그림, 바로 피터 브렌트가 얘기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려치고 꺾였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간만에 지금 시장이 강하게 비트코인도 반등을 쳐줬고 알트들도 움직여줬다, 요 부분은 굉장히 그래도 시장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당연히 비트코인 시장이 우상향하고 위로 가줘야 투자자들의 관심도 더 쏠리게 되고 자금이 더 투입되게 되고 기관들도 더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현물 ETF 승인이 터지면서 위로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반감기 펌핑, 24년에 또 반감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23년은 다를 것이다, 23년 비트코인 강설에는 근거들을 계속적으로 조금 외쳐왔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바닥을 찍고 큰 반등이 나오는
이런 상승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반가운 게 사실입니다. 반가운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무지성 롱을 잡기보다는 최대한 좀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해서 이 정도로 오르고 음봉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눌림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상황에 맞는, 그리고 어느 정도 눌리면 당연히 또 롱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이런 데서 롱을 잡는 게 아니라 눌림에서 롱을 잡고 고점에서는 숏을 잡는 이제 그런 매매를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단기적으로 좀 타점을 잡아가면서 최대한 차트를 분석하면서 세력의 심리를 좀 읽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매매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을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일봉의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점 부근에 와 있는 게 사실이다.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는 이때 이런 그림을 이제 보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23년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먹을 수 있는 자리, 변곡점 자리를 분석해서 들어가서 좀 수익을 좀 그때그때 챙기는 매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좀 더 좋은 소식들과 알찬 내용들도 저는 이제 수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